미국 산호세의 한 컨퍼런스장입니다. 삼성전자 부사장이 무대에 서고 등 뒤 스크린에 숫자가 하나 딱 뜨는데요. 3.25 테라바이트. 바로 그 순간 객석에 있던 SK 하이닉스 임원의 얼굴은 굳어지고 마이크론 관계자는 숨을 죽였다고 하죠. 네, 이 숫자 하나가 한국 반도체의 운명, 더 나아가 바로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종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전략 리포트 채널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숫자에 담긴 아주 치열한 생존 전쟁, 그 마쿠를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정말 손에 땀을 쥐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삼성, SK 하이닉스 두 기업의 경쟁을 넘어섰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죠. AI 시대의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특히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이 전쟁 결과에 따라서 당장 당신의 국민연금이 월 10만 원씩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월 20만 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얘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이 두 회사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아, 최대 주주.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노후가 사실상 이 두 회사에 걸려있는 셈이죠. 왜 그런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그게 자료를 보니까 한 3년 전,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이 HBM3라는 차세대 메모리 샘플을 완성해서 그 AI 반도체의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에 보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하던데요. 네, 거의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속도, 용량, 전력 소모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자부했으니까요. 그런데 딱 2주 뒤에 엔비디아에서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네. 단 한 단어만 적혀 있었죠. failed. 실패요? 아니, 모든 게 완벽했는데 왜 실패 판정을 받은 겁니까? 그날 밤에 연구소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봐도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죠. 네. 그런데 문제가 정말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발열이었습니다. 발열이요? 네. 작동 온도가 85.3도로 측정됐는데 엔비디아의 기준이 85도였거든요. 고작 0.3도를 초과한 겁니다. 잠깐만요. 0.3도요? 아니,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일반 온도계에서는 거의 오차범위라고 할 수도 있는 수준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일상에서는 0.3도 아무것도 아니죠. 네. 하지만 수천, 수만 개 칩이 빽빽하게 들어서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게 생사를 가르는 차이가 됩니다. 아, 칩 하나에 0.3도라는 미세한 발열이 모이면 이게 서버 전체 온도를 수십 도씩 끌어올리는 거대한 열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바로 냉각 비용 폭증이랑 시스템 다운으로 이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반도체 세계에서는 거의라는 건 없고 완벽한 정확함만이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0.3도의 차이가 그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군요. 그럼 그 시각의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어땠나요? 바로 그게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SK 하이닉스의 HBM3는 84.7도, 기준보다 0.3도 낮게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SK 하이닉스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삼성은 0.3도 높아서 실패하고 SK 하이닉스는 0.3도 낮아서 성공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이 작은 차이가 시장에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 0.3도의 차이가 시장 판도를 그냥 완전히 갈라버렸어요.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면서 독주하는 동안 삼성은 10%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80% 대 10%요? 네, 0.3도가 70%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만든 셈이죠. 삼성에게는 정말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그랬던 삼성이 다시 칼을 갈고 있다는 거군요. 저희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3.25 테라바이트라는 숫자가 바로 그 선전포고인 셈이고요. 네, 정확합니다.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내년 하반기에 루빈이라는 거의 괴물 같은 성능의 차세대 AI 칩을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루빈이요? 네,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2026년부터 이 칩을 도입할 텐데 관련 시장 규모만 무려 500조 원에 달합니다. 500조 원. 상상이 안 되는 규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챗 GPT 같은 서비스들이 저 루빈 칩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이 루빈 칩이 HBM4E라는 완전히 새로운 규격의 메모리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HBM4E요? 네. 즉 HBM4E 없이는 루빈 칩을 못 만들고 루빈 칩 없이는 차세대 AI 혁명도 없다는 뜻이죠. 아...
그래서 엔비디아가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 명확한 시한을 전달했습니다. 2027년까지 HBM4E를 양산하라. 결국 2027년까지 HBM4E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500조 원 시장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과제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던데요. 네, 그래서 삼성 내부에서도 이게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기술적인 난제를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에 나온 비유를 하나 빌려오겠습니다. HBM을 12층짜리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12층짜리 아파트요? 흥미로운데요? 메모리 칩을 12개를 수직으로 쭉 쌓아 올린 구조니까요. 데이터가 각 층을 오가는 모습이 마치 엘리베이터 같다고 해서. 아, 엘리베이터? 네. 그런데 엔비디아의 요구는 이 12층 아파트의 데이터 엘리베이터 속도를 지금보다 2배로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파트 전체의 전기세는 절반으로 줄이라는 거죠. 속도는 2배로 올리면서 전기세는 절반으로 내라. 아니, 그건 그냥 물리 법칙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점이 이 미션이 불가능하다고 불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삼성은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룰을 바꾼다. 네, 엘리베이터 성능 개선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건물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기로 한 거죠. 예를 들면 각 층마다 개별 냉각 시스템을 넣고 독립 전원 케이블을 까는 식으로요. 그건 거의 건물을 새로 짓는 수준인데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텐데 2027년까지 가능할까요? 정상적으로라면 3년 이상 걸릴 작업입니다. 하지만 시한은 2년 반밖에 안 남았죠. 네. 그래서 삼성이 시간을 돈으로 사는 아주 극단적인 전략을 택합니다. 바로 AI 메가 팩토리입니다. AI 메가 팩토리. 이름부터 거창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엔비디아의 최신 GPU 5만 개를 24시간 내내 돌리는 겁니다. 5만 개요? 네, 그걸로 수천 가지의 새로운 설계를 동시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케이블 두께를 0.01mm 단위로 냉각장치 위치를 0.1mm 단위로 바꿔가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겁니다. 와, 인간 엔지니어 수백 명이 몇 년 걸릴 일을 AI가 단 몇 달 만에 해낸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겠죠. 고객사 GPU를 5만 개나 돌리는데요. 한 달에 수백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 걸릴 일을 2년으로 압축하기 위한 말 그대로 회사의 명운을 건 도박인 셈이죠. 한 달에 수백억? 정말 필사적이네요. 삼성이 이렇게 사활을 거는데 기존 강자인 SK하이닉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물론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죠. SK하이닉스는 삼성 발표를 공격적인 목표라고 평가하면서도 목표 발표랑 실제 양산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딱 한 단어에서 나옵니다.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이라. 물론 중요하죠. 근데 삼성이 AI 메가팩토리 같은 초강수를 두는데 단순히 경험만으로 대응이 될까요? 그 경험의 격차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SK하이닉스의 성공률은 90%에 달합니다. 83번 시도에서 74번 통과했죠? 90%요? 그럼 삼성은요? 같은 기관 삼성의 성공률은 16%에 불과합니다. 31번 테스트에서 5번 통과하는데 그쳤습니다. 90% 대 16%요? 와, 이건 그냥 체급이 다른 수준인데요? 네, 수치로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왜 자신감을 갖는지 알 수 있죠. SK하이닉스 관계자의 말이 인상적인데 엔비디아가 보는 건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번 시도했을 때 95번을 성공하는 안정성과 노하우라는 거죠. 아, 결국 안정성이군요. 네, 이런 노하우는 AI 시뮬레이션만으로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라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삼성은 최첨단 AI 기술로 시간을 단축하려는 거고 SK하이닉스는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안정성을 믿고 가는 전공법을 택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삼성에게 다른 비장의 카드는 없을까요? 기술 외적인 부분에서요? 물론 있습니다. 삼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파운드리 사업이거든요. 아, 칩을 대신 생산해주는 사업이죠? 네, 이걸 무기로 HBM을 함께 공급하는 일종의 패키지들을 제안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한테 칩 생산을 맡기면 우리 HBM도 같이 써달라. 이런 식이죠. 아, 일종의 끼어 팔기 전략이군요. 충분히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전략 역시 HBM4A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낸다는 대전제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품이 불량인데 파운드리를 무기로 밀어붙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모든 길은 안정적인 양산 능력이라는 기본으로 통하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거인들의 싸움 같은데요. 솔직히 이 반도체 기술 경쟁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 직접 와닿는다고 상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랑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전쟁이 왜 당신에게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 잠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회의실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요? 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8%, SK하이닉스 지분 9%를 보유한 두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투자 금액만 합쳐서 120조 원에 달하죠. 120조 원.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이 저 두 회사에 걸려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HBM 전쟁의 결과를 두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성공 시나리오입니다. 2027년에 우리 기업들이 HBM 시장을 성공적으로 주도하면 두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2배로 뜰 걸로 예상됩니다. 2배요? 그럼 국민연금은 120조 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120조 원의 수익. 그게 우리에게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순 계산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 20만 원의 연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이요? 네,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죠. 와,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이네요. 그럼 반대로 듣고 싶진 않지만 실패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만약 마이크론 같은 미국 경쟁사에 밀려서 시장 주도권을 잃게 되면 두 회사 주가는 정체하거나 하락하겠죠. 이 경우 국민연금은 약 30조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30조 원 손실? 이는 당신의 연금이 월 10만 원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의 손실이죠. 성공하면 월 20만 원 상승, 실패하면 월 10만 원 감소. 결과에 따라서 1년에 360만 원이 오가는 셈이네요. 이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었군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연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이 산업이 흔들린다면 국가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월급, 자산 가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죠. 2027년 엔비디아 루빈칩 출시라는 명확한 마감 시한을 앞두고 삼성은 AI 메가팩토리라는 기술적 초강수를, SK하이닉스는 지난 7년간 쌓아온 경험과 안정성이라는 전공법을 내세우며 마지막 승부를 벌이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먼 나라 기술 전쟁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은퇴 후 생활과 국민 경제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3년 뒤 2027년에 결정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은 지금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GPU 수만 개를 한 달에 수백억 원씩 써가면서 빌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설계한 부품을 다시 고객사인 엔비디아에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죠. 공급사가 되기 위해 고객사의 최첨단 기술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이 현실. 과연 이게 AI 시대의 새로운 생존 법칙일까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핵심 기술을 가진 자가 공급망 전체를 지배하는 이 새로운 구도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부품을 잘 만드는 걸 넘어서 우리 스스로가 판을 짜는 플레이어가 될 수는 없는 것인지 오늘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